안녕하세요. 네이처TV의 오준철입니다. 지난주에 조금 더 아래쪽 여울에서 낚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물이 조금 적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조가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제 산에서 온 비가 좀 있어가지고 물이 수량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댐 쪽 수위도 어느 정도 고수위 되고 그래서 그런지 방류를 제법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량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오늘 낚시가 좀 기대될 만큼 수량은 좀 충분해 보입니다. 수온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찬 것 같아요. 수온이 좀 더 떨어진 것 같아서 그게 변수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대는 타임마스터 M90, 지난주에 사용했던 똑같은 장대를 사용할 거고요. 달라진 점은 지난주에는 솔리드 톱을 사용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튜브라톱 1.2mm 짜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로 제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조법이라는 조법을 단봉 메탈 라인을 이용해서 구사할 거라서 부드러운 솔리드 톱보다는 약간 이렇게 딱딱하면서 그리고 감도가 좀 있는 1.2mm 짜리 튜브라 톱을 이용해서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 바늘은 지하드 정 6.5 4바늘을 사용할 거고요. 역침은 지난주와 마찬가지 지하드 1호 바늘을 역침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걸이는 오나사의 원터치 코걸이가 아닌 이렇게 수동 똑딱이 코걸이 6.8mm 짜리 코걸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봉돌은 야마와 0.35 봉돌 싱커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코골이 줄은 0.6호 썬라인의 0.6호 코골이 전용줄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와 다르게 중간에 썬라인 전용 수중사 하 덧줄을 20cm 정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사는 바리바스 0.04호 단봉 골드 라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싱카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 덧줄과 그 다음에 이 수중사의 체결 부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일반 P 합사 라인을 이용을 해서 편물 매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봉돌을 쓰면은 이 봉돌이 바위나 이런데 터치가 되면서 이 부분에 스크래치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 라인을 사용을 할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모가 진행돼요. 그래서 빨리 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편물 매듭을 하실 때 이 하덧줄을 묶는 부분에 편물 매듭을 하실 때는 나일론 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 그 필드에서 사용할 때 항상 P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해져요. 그래서 대물 낚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편물 매듭을 할 때 나일론 줄을 이용을 해서 편물 매듭을 합니다. 그리고 편물 매듭 이후에 고리를 만들어서 하덧줄을 묶는 게 아니라 편물 매듭한 거 위에다가 바로 팔자 매듭된 하덧줄을 바로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모리를 사용하는 낚시를 할 때 오모리가 어떤 은어를 이렇게 바닥에 빠르게 이렇게 바닥에 유영할 수 있게 빠르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코골이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내 낚싯줄의 각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유용을 하더라도 일종의 이 봉돌이 2차적인 초리대 역할을 합니다. 초리대, 그래서 2차 센서라고도 사실 부릅니다. 그래서 대오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0.35나 이렇게 작은 오모리를 사용을 해서 이게 마치 먼저 선행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이 은어가 갈 위치를 내비게이션처럼 조종해 준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내비게이션 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골이 앞에 은어 코골이 앞쪽에 경사를 최대한 적게 하려고 이런 조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수압이 어느 정도 있거나 수심이 있는 곳에서는 오모리가 은어보다 살짝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붕돌도 물에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하덧줄이 일종의 우리가 오요가세 할 때, 그러니까 유형접법을 할 때 이 줄이 뒤로 쳐지려고 할 때 은어가 앞으로 조금 더 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제로 오바세, 그러니까 제로 텐션 조법과 다르게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하덧줄을 써서 이렇게 좀 빳빳한 금속줄은 뒤쪽으로 이렇게 쳐져서 은어의 어떤 꼬리짓을 유발시키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걸 이 하덧줄이 일종의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고 한 20에서 25 정도 전후 정도 은어 크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면 아주 은어의 몸동작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이 싱카는 은어를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타치 코골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수동 코골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동 코골이는 은어 코에 끼워졌을 때 좌우로 유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코골이가 씨은어가 도망가지 말라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은어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 많은 구간을 이렇게 저항감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코골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명인들 일부는 아직까지도 이 코골이를 아주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사용했던 그 오나사의 원터치 코골이가 이 수동 코골이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쓸까 해가지고 한쪽 이 부분을 되게 짧게 처리를 해서, 끼우는 부분을 되게 짧게 처리해서 이 코골이를 최대한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하려고 만들어진 코골이에요. 그래도 이 수동 코골이만큼 효과가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토너먼트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코골이를 끼우는데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이런 코골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톱 토너먼트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수동 코골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 수동 코골이를 쓰다 보니까 그냥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은어 낚시에 이제 깊이가 깊어지면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 이 수동 코골이도 그만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즐겨서 여러 호수를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은어 코골이 위 한 100mm, 50에서 100mm 정도 세팅해 주시는 게 딱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참 여기도 포인트가 많이 변했네요. 참. 자. 바로 한 마리 그냥 얻어 걸렸네요. 너무 작네. 너무 작아서 일단은 조금 이따가 사용하기로 하고, 한 번 더 좀 너무 큰가? 좀 바꿉시다. 되게 바둥거리네. 원타치 코골이를 쓰실 때는
이렇게 충분히 원터치 코골이를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은어를 끼워 주실 때 일단 코골이 방향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코골이 방향에서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검지손가락으로,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체결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은어가 조금 작네요. 일단은 시작해 봅시다. 그래도 그냥 뭐 이쪽도 물이 저 바위가 좀 찰랑찰랑 넘칠 정도면은 딱 좋은데, 아우 또 닿네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자, 크기는 다 고만고만한 크기들이 나오네요. 크기는 고만고만한 크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크기. 그래도 뭐 작은 은어도 재밌어요. 꼭 큰 은어만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작은 은어도 재밌습니다. 등거리가 제대로 돼서 나오네요. 그래서 작은 은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은어 낚시는 마리수 게임이에요. 마리수 게임이기 때문에 뭐 씨알이 크냐 작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으면은 작은 거에 맞게 태클을 꾸르시면은 또 작은 거에 맞게 재미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오모리를 뺐고요. 일단 오모리를 뺀 상태에서 거의 오요가세, 그러니까 놀림조법의 그 유형 낚시에 가까운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골이를 항상 이렇게 쥐어 주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코에서 딱 찔러 넣은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빠르게 코골이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은어 같은 경우에는 역침을 이렇게 포 뜨듯이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떠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아주 그냥 힘이 좋네요. 등거리 돼가지고. 네. 은어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서서히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줍니다. 제가 이렇게 단봉 라인을 사용을 할 때, 단봉 라인은 그냥 메탈 브리드, 그러니까 텅스텐하고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꼬아서 만든 메탈 라인에 비해서 연신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신율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닿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이 자리에서만 그래도 계속 나와주네요. 지난주보다는
활성도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자, 지난주보다는 좀 활성도가 좋은 것 같고, 방금 전 잡혔던 것보다 살짝 더 크네요. 네. 그래서 그 메탈 라인, 단봉 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천상사를 상당히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후로로 당연히 나일론은 너무 연신율이 많으니까 나일론은 배제하고 후로로, 그 다음에 저기 요즘 에스테르 라인 좀 저렴하면서 빳빳한 에스테르 라인이 좀 나와서 에스테르 라인도 써보고 했는데, 에스테르 라인은 너무 뻣뻣해서 그 위쪽 더블 라인 해가지고 줌으로 묶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참 감도는 좋은데 그런 이제 또 단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데는 조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좋은 라인은 아니고요. 제가 해법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 라인 가지고는 특별하게 뭔가 그 잘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라인을 찾으려고 이 라인 저 라인 많이 쓰다가 결국은 같은 회사의 브리드 라인, 그러니까 P 라인하고 그 모노 라인을 브리드해서 이렇게 만든 라인이 있는데 감도도 참 좋고 가장 만족감이 있는 그런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봉 라인을 사용할 때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단봉 라인을 사용할 때 기준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라인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면 P라인도 써봤었는데 P라인은 왜 배제를 했냐, P라인은 바람이 불거나 약간 텐션을 받을 때 줄이 울어요. 소리를 내면서 울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인장은 있으면서 줄이 울지 않는 라인을 원했었는데, 그 라인이 딱 그 바리바스의 하이브리드 천상사가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바스 단봉 라인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에서는 다 고만고만한 씨알이 나오네요. 그래도 뭐 재밌네요. 뭐 이 정도만 나와줘도 재미가 있죠. 뭐 저쪽 용천교 아래에서는 뭐 어제 한 70마리 정도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70마리 정도 잡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쪽 뭐 고기를 꼭 많이 잡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잡으면은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래도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조법이 잘 먹혀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예민한 채비를 쓰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1.2mm짜리 튜브라톱도 딱 오늘 조건에 딱 잘 맞는 것 같고요. 감도도 아주 좋아요. 감도를 이야기할 때 감도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어가 유영하고 있는 그 느낌을 파악하는 감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을 느끼는 감도가 있습니다. 낚시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이게 은어가 유영하면서 생기고 있는 감도인지, 아니면 주변 바닥에 돌이나 그 다음에 주변 구조물에 이 수중사에 터치돼서 오고 있는 감도인지, 그걸 잘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도는 크게 은어 낚시에서는 은어가 유영하는 감도, 그 다음에 주변 구조물에 터치되고 있는 감도, 혹은 주변 야은어들이 좀 많아서 그 야은어들이 주변을 배회하면서 수중사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수중사를 배회하는 은어들이 수중사를 때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가져갑니다. 시원하게 가져가네요. 그래도 오늘은 제법 오늘은 제법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조금 물이 적다 보니까 활성도가 적었는데, 은어 크기도 뭐 이 정도면 아주 재밌는 사이즈예요. 꼭 큰 것만 잡으려고 하면은 끝도 없어요. 큰 것만 잡으려고 하면 끝도 없고, 이렇게 작은 은어들을 이렇게 등거리를 해서 지치지 않게 잘 잡아내는 것도 은어 낚시의 또 재미인 것 같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재미가 있고, 크면은 또 큰 대로 재미가 있죠. 오늘 나쁘지 않네요. 지난주에는 선크림을 안 가져와 가지고 손이 그냥 다 탔는데, 오늘은 철저히 준비해서 선크림도 딱 바르고, 은어 낚시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죠. 뭐 손 타는 거야 뭐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선크림을 좀 발라서 손이 안 타는 게, 안 타지는 않죠. 시커매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덜해지니까. 작은 은어들은 살짝 이렇게 푸 뜨듯이, 아이고 살짝 푸가 많이 떠졌다, 그냥 이렇게 찌르자. 이렇게 해서 살짝 꼬리 바늘을 오늘은 좀 길게 세팅했어요. 한 20mm 정도, 2cm 정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등거리가 잘 되네요. 상황에 따라서 잘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길게 세팅했는데 입 쪽에 걸려서 나온다거나 그러면 조금 짧게 세팅을 하고, 보통 바라시가 약간 여울이 이거보다 조금 더 있는 상태에서 바라시가 좀 자주 일어난다, 잘 빠진다, 그러면 조금 꼬리줄을 좀 짧게 세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털을 잡은 은어들이 다 빠지고 올라온 은어들을 잡을 때, 그 이제 일본 기준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먹힌다라는 착시 효과는 있는데, 좀 꼬리 바늘을 길게 했을 때 잘 걸려든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플라시보 효과인지 뭔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꼬리 바늘을 길게 세팅할 때 입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배 아래라든지 이런 데라도 어떻게든 저 공격성이 약한 은어를 걸어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꼬리 바늘을 좀 길게 세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요 물 만나는 이런 자리들은 항상 좋은 특급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3마리 정도 걸어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유형을 시키면 1마리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은어 낚시를 할 때는 뭐 모든 오락거리 취미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처음 알아갈 때는 엄청 재밌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고 싶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둔해지죠. 그 재미가 반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조법을 바꾸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조법을 바꾸거나 채비를 바꾼다거나 혹은 또 낚싯대를 좀 바꿔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10년, 20년 그렇게 계속 낚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낚시들을 많이 해봤지만 은어 낚시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낚시는 사실은 드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을 되고 이러면 돌돔 낚시를 하지만 은어 낚시처럼 이렇게 특별한 매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다 낚시도 저도 뭐 감성돔 낚시부터 시작해서 뱅에돔 낚시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즐겨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름에 딱 이 시즌에는 은어 낚시예요. 은어 낚시가 가장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반응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꼬리 바늘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꼬리 바늘을 한번 확인해 보고 꼬리 바늘은 문제가 없는데, 자 일단은 꼬리 바늘은 문제가 없는데 반응은 있는데 바닥 감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바닥 감도라고 보고 조금 더 살짝 위로 갔다가 내려와야 되겠네요. 현재 시간 8시 58분이네요. 지난주랑 똑같은 시간 타임에 시작을 해서 이제 낚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저 큰 돌 주변을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아직까지는 수심이 좀 낮아서 내비게이션 조법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주로 유형 낚시가 기초가 되겠네요. 아, 걸렸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살짝 줄이 긴 것 같아요. 약간 머리 쪽에 맞는 거 보니까 살짝 좀 줄이 긴 것 같으니까 세팅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은어가 한 마리 걸려 나오면은 금방 지쳐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이상한 곳에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때그때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골이줄이 조금 긴 것 같으니까 살짝 더 코골이줄이 아니라 꼬리바늘 이게 조금 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짧게 세팅을 해주고요. 지금 오늘은 코골이줄의 위치를 플러스 100, 그러니까 배트 끝보다 한 100mm 정도 길게 세팅을 했어요. 제로 오바세에서는 배트 끝에 맞추거나 혹은 플러스 100, 그러니까 배트보다 살짝 짧게 100mm 정도 짧게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놀림 조법을, 그러니까 유형 낚시를 할 때는 조금 길게 세팅을 해주는 게 저는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낚시하는 그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건 다 다른 거라서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세팅을 해서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보다 주요 먹자리 에리어에서 계속해서 걸려드는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많이 개체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건 좀 크네요. 이거 좀 크다. 야, 이거 묵살인가 보네요. 보시는 것처럼 커요, 커. 이 묵살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황어가 걸려 들어가지고 뭐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묵사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묵사리가 조금 있어서 묵사리인가 보다 했더니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황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얘는 좀 너무 커서 주변 고기들한테 위화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기들은 그냥 일단 넣어주고 아쉬움에 쓰는 게 좋죠. 너무 커요.
지금 쓰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놈을 조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데 좀 봐서, 상태를 봐서 아니다 싶으면 조금 있다가 교체해주기로 하고. 자, 갑시다. 육사리가 한 마리 나와주고, 전반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여건이 좋네요. 딱 이 정도가 이런 유형 낚시하기에는 딱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나는 약간 지쳤는데, 지쳤는데 교체하지 말고 한번 오모리를 써서 한번 걸어내보도록 하자고요. 지친 은어는 빠르게 교체를 하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험 삼아 오모리를 써서 조금 걸려드는 것에, 자, 30 정도, 세 손가락 정도 범위로 오모리를 세팅을 해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물살이 조금 있는 쪽으로 물살을 태워서, 자꾸 힘이 없으면 물살이 없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은어가 물살이 없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류 쪽으로 조금 태워서 가봅시다. 서서히 배를 높여주면은 일단 온호를 그리면서 그래도 진입을 합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여기서 나오는 표준적인 사이즈의 은어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큰 은어가 걸려드는 것도 낚시인이, 이 은어 낚시 하는 입장에서는 꼭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걸려들었습니다. 자, 입 주변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씨알이 조금 커졌습니다. 코 방향을 이쪽에서 이렇게 끼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딸깍. 자, 그리고 꼬리 쪽, 자, 이 정도 꼬리 끝 1cm 정도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꽤 그래도 재밌는 낚시가 이어지네요. 이쯤에서 아마가 좀 반응이 올 것 같은데, 왔습니다. 그렇죠. 여지 없죠.
여지 없죠. 근데 조금 안 좋은 곳에 맞았네요. 이런 은어는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유연어를 쓰고 유연어는 넣어놓읍시다. 9시, 지금 현재 시간 9시 11분이네요. 이 정도면은 템포가 나쁘지 않죠. 자, 은어가 너무 바닥으로 붙어도 좋지 않고요. 한 100mm 정도, 그러니까 10cm 정도 항상 유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다는 거는 힘이 없어서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무 바닥으로 붙어도 안 되고, 힘이 없어 가지고 수면으로 뜨면은 뭐 더 급격하게 지치니까 바닥에서 한 10mm 정도에서 계속 유영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10mm라는 것도 꼭 10mm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입니다. 계속해서 걸려드네요. 아이고. 자, 조금 애매하게 걸려들더니 그러네요. 바라시가 나네요. 두 번 걸었기 때문에 옹머리를 좀 써서 옹머리를 써서 좀 접근을 하자고요. 그리고 오모리를 쓸 때 길이 조정을 잘못하시거나 은어가 뒤로 물러설 때 새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항상 오모리는 은어 길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수압,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흘러 내려가는 그 물량에 맞춰서 길이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오모리 세팅하실 때는 은어의 길이 정도로 세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조법이라든지 어떤 그 유형 낚시를 하면서 유형 낚시에서 약간의 그 센서 역할을 할 때하고는 조금 경류 낚시에서 오모리를 세팅하는 방법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노리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포인트 탐색차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또 걸려 들었는데, 아이고, 이거 뭐죠? 잡고기가 걸려 들었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뭐죠 이거? 이거 뭐죠? 약간 급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이러면은 곤란해지죠.
바람도 조금 불어주고, 여기서 바람 조금 더 불면 이제 낚시하기가 좀 힘든데, 한 초속 3m에서 5m까지는 그냥 산들산들 시원하게 불어주는 바람이라 좋은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이 은어를 계속 쓰게 되네. 전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포인트, 그러니까 하얀 돌들이 있는 이런 포인트들도 놓치지 말고 그래도 한 번씩 공략을 해주세요. 사실 은어의 마음은 사람이 모르거든요. 이런데 저런 요철이 있는 저런 구간들도 간혹 은어들이 한 마리씩은 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라고 그냥 얕잡아 보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데 한번 좀 공략을 해봅시다. 사실 이런 포인트들은 전혀 은어가 잘 안 될 것 같은 포인트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사람이 많거나 그러면은 의외로 이런 데서도 은어가 나와줍니다. 지금 뭐 그런 조건 아닌데, 제 레이스 포인트가 저기 아래쪽이지만 이런 쪽도 한번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마 이 정도쯤에서는 한 마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위로 올라갈까요? 없네요. 그렇죠. 이런 데는 여지없이 있죠. 자, 조금 은하가 뜰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떴을 때 자, 갑시다. 얼마 전까지는 물량이 적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데는 없을 거야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말고요, 이런 데도 자, 그렇죠. 이런 데도 항상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아싸. 생각했던 조법도 잘 먹혀 들고요. 중간에 잠깐씩
조금 터널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템포로 가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은어도 조금만 더 크면 더 재밌는 사이즈인데 뭐 그래도 아쉽진 않아요. 이런 은어들을 놀려야 그래도 스킬업이 되니까. 자, 붓듯이 자 봅시다. 어김없이 이런 에리어도요 잘 나와줘요. 이 돌 뒤 좀 아래쪽 까만 돌 있는 쪽이랑 유형 낚시는 무조건 대를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유형 낚시도 자, 아유, 걸려들었습니다. 유형 낚시도 일정 부분 대를 눕히면서 줄을 덧줄을 조금 늦춰주면서 유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방법으로 유형 낚시를 더 많이 연마하는 편입니다. 재밌네요. 이 자리도 수량은 좀 부족하긴 한데 이 자리에서도 좀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꼬리 바늘을 역침을 꽂을 때 역으로 풀을 뜨듯이 떴을 때 조금 더 바라시가 적은 것 같습니다. 현저히 오늘은 조금 그렇게 느껴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살살 여울로 위로 올라가 줍니다. 그러니까 대를 약간 눕혀서 하는 유형 낚시를 할 때는 이제 조금씩 따라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를 세워서 할 때는 그냥 여울 위나 이런 데로 세워서 고기를 올리는 스타일이라면 얘는 살짝씩 같이 따라가 주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약간씩 하 덧줄을 주는 식으로 낚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약간 물살을 못 이기는 것 같으니까 또 오모리 0.35를 이용을 해서 이용해서 살짝 태워봅시다. 그리고 은어는 옆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위에서 뭔가가 자신을 노려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걸려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뭐 가마우지나 그 물총새나 이런 것들한테 잡혀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잔여을 해서 대를 눕히면은
은어들이 좀 경계심이 강해집니다. 근데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어가 뭔가가 위에서 쳐다보는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경계심이 강해지거든요. 뭐 등걸이 잘 돼가지고 왔네요. 자칫했으면 얘도 빠질 뻔했네. 얼굴을 맞아갖고 힘을 못 썼구나. 꼬리 바늘을 이제 충분히 썼으니까 꼬리 바늘을 중국은 하나 더 색으로 갑시다. 좀 작은 바늘 한번 써볼까요? 니코 바늘로 또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뭐 바닥에 잘 걸리거나 그렇진 않은데 활성도가 좋아서 뭐 어떤 바늘이든 오늘은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바늘을 써서 어떤 패턴으로 또 걸려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길군. 긴 세팅보다는 오늘은 좀 짧은 세팅이 유효한 것 같아요. 확실히 걸려들 때 역침의 저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살에 박히는 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욕침을 우리가 흔히 그냥 꼬리 바늘을 간통하듯이 할 때랑 약간 옆구리 쪽으로 약간 풀을 떠서 할 때 같은 공격 패턴에서도 실질적으로 몸통에 박히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여기 큰 돌 뒤쪽에 있는 저 포인트들은 전형적으로 은어가 아주 서식하기 좋은 포인트예요. 앞에서 큰 돌이 큰 물을 막아주면서 뒤쪽에 와류가 없어지는 쯤에 돌이 두 개가 있어요. 너무 뒤쪽에 돌이 붙어 있으면은 은어가 저게 와류 때문에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 뒤에 두 개 정도 있는 데는 아주 전형적으로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비가 오고 나서 물이 흐른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어가 조금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졸졸졸 조금이라도 흘렀기 때문에 이끼들은 조금씩 서식이 됐고, 저 블로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끼가 하루에 증식하는 양이 은어가 한 10마리 정도가 먹을 정도로 하루에 규조류들이 보통 증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며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조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들러붙습니다. 자, 이런데 뭐 방금 쫓추는데 안 걸려드네요. 그래서 그렇죠, 걸려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고, 잠깐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자, 보자. 여기는 이런 잔여울인데도 요철이 있는 구간.
자, 이런 구간들, 그 중에서도 이런 돌이 딱 하나만 있을 때, 저렇게 돌이 딱 하나만 있을 때는 은어는 돌 뒤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돌 측면과 돌 앞면에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돌 앞면에서 조금 더 좋은 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썩 그 납작한 돌이라 썩 좋은 돌은 아니네요. 물길이 많이 변했네요. 이제 너무 가까운 쪽에서는 경계심이 있어서 좀 어렵고, 하류 쪽으로 흘려보내서 일단 여기서 한 마리 정도 더 나와줄 것 같은데, 걸려들어라. 한 마리 정도 더 나와줄 것 같은데, 의외로 은어가, 그러니까 B급, C급 포인트에서 나와줄 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A급 포인트들이야 뭐 다들 잘 아시고 다 잘 보니까. 아이고, 쬐끄만한 거 하나 걸려들었네요. 쬐끄만한 거 하나가 걸려들어가지고, 아이고 되게 쬐끄만하네요. 이런 은어들은 바로 놔줘야 되죠. 근데 생존에 위협을 받는데 침을 맞아버렸네. 생존에 위험을 받는데 침을 맞아버렸어. 뇌까지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B급이나 C급 포인트에서 나올 때가 재미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뭐 이런 포인트에서도 충분히 나와주죠. 이런 포인트들에서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쁜 포인트는 아니죠. 나쁜 포인트는 아닌데, 저기 아래쪽에 있는 포인트에 비하면은 딱 좋은 포인트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그럼 뭐 한 요 정도 자리는 아주, 여기 이 에리어에서는 가장 좋은 포인트죠. 이제 현재 이 에리어에서는 가장 좋은 포인트고,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 납작한 까만 돌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규조류가 번성을 하다가 은어들이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남조류가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은어는 남조류를 좋아해요. 그래서 남조류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갉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갉아먹으면 이제 규조류들을 갉아먹고 나면 남조류들이 번식을 해요. 흔히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약간 돌이 검해졌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그 남조류가 있는 돌을 훨씬 더 지키려고 하는 것에 아주 강한 그 세력 의식을 갖습니다. 남조류가 실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뭐 일절 연구를 거의 안 하지만 일본에서 연구한 걸 보면은 규조류를 먹고 자란 은어보다 남조류를 먹고 자란 은어들이 훨씬 빨리 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양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은어한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공급해 주는 걸로 이제 상당히 많은 논문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조류는 방금 반응을 했는데 낚싯대를 좀 들어버렸네요, 제가. 희끼3를 할 때는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은 낚싯대를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기가 너무 앞으로 온다 싶으면은 낚싯대를 살짝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고기가 살짝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대를 눕혀서 하는 이런 오요가세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대를 살짝 세워주면은 줄이 물의 저항을 받아서 뒤쪽으로 처지려고 하면서 은어는 조금 더 강하게 꼬리짓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야은어의 어떤 공격성을 조금 더 유발시킵니다. 물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 돌에서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조금 여린 은어를 잡을 때는 은어가 뒤로 가서가 아니라 조금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바라시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낚싯대가 약하거나 텐션이 그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은어가 바라시가 나기 때문에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살짝 같이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강하게 버텨버리면 바라시 안 나올 고기도 바라시가 나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낚싯대를 조금 평가해 보거나 그럴 때 강제로 잡아 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은어를 좀 잡아야 바라시 없이 캐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살짝 밸런스를 맞춰줘서 살짝 따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일본 명인들 보시면 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많이 버티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바늘을 정말 베스트하게 세팅하고 그러면 잘 바라시 안 나요. 특히나 찌라시 쓰거나 그래버리면은 버텨도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작은 바늘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은어의 몸통이 지금 여린 상태거나 그럴 때는 약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조금만 따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낚싯대의 텐션이 복원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은어가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날라옵니다. 그때까지 살짝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은어가 작아졌어요. 거구리는 딱 끼우고. 은어가 좀 많이 작아졌네. 그래도 활성도는 나쁘지 않아요. 자, 포를 뜨듯이 딱 포를 떠주고, 자, 보내봅시다. 메탈 라인들도 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티타늄 이 형상 기어가끔 같은 경우에도 또 바로 그냥 걸려들어 버려서 말할 새가 없네요. 살짝 이렇게 갈 때 살짝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고 낚싯대를 살짝만 세워주면 그냥 날라서 옵니다. 딱 높이만 맞춰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좀 작았는데 그래도 바로 걸려 들어줘서 고맙네요. 코를 딱 끼고 검지손가락으로 세팅. 그리고 줄을 제가 세팅을 안 했네요. 가급적이면 코를 끼기 전에 줄을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포를 뜨듯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에리어라 말할 틈도 없이 바로 걸려 들어 버리네요. 제가 엑셀시오 마스터마인드 인발 조례 90을 쓸 때 묘하게 어떤 그 은어 유형에 대한 감도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울 낚시에서는 바닥 감도는 좋은데 이렇게 은어가 유용하고 있는 그 매 순간순간 그 은어가 유용하고 있는 그 느낌이 상당히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항상 은어 낚싯대는 최고 좋은 낚싯대라고 해서 항상 모든 밸런스나 모든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융통성 있게 대응하려고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특별하게 이런 뭐 감도 위주의 낚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마 아이유에서는 타임마스터의 감도를 따라올 수 있는 낚싯대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 좋네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걸려드네요. 자, 살짝 안 뜨려고 할 때는 살짝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억지로 뽑아버리려고 하면 저 발맛이 나요. 그러니까 살짝 수면으로 뜰 때, 어느 정도 수면으로 뜨려고 할 때 낚싯대의 텐션을 유지하고 높이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높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얘도 조금 묵사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약간 묵사리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시기에는 은어의 씨은어의 씨알 선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개체들만 있는데 큰 개체가 갑자기 들어오면은 조금 그 위화감이 돼서 좀 은어가 잘 안 걸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걸려드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렇게 큰 개체가 걸려들어서 이전보다 반응이 좀 나쁘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씨언어를 교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약간 묵살인 것 같아요. 묵살인 것 같은데 확실히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세팅하고, 자, 얘는 포를 뜨지 말고 세팅하고 1cm 정도 되네요. 자, 보내봅시다. 아우, 잘 가네요. 여기서 어느 정도 뽑아내고 난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포인트가 망가질 것 같긴 한데 저쪽 여울을 한번 뒤쪽으로 조심히 들어가서 한번 공략을 해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나와줄 것 같긴 한데 오늘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일단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서 또 한번 공략을 해봅시다. 아, 좋습니다.
살짝만 기다려줬다가 떠오를 때 높이만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역시 조금 여울에서 나오는 애들이 조금 더 그래도 씨알이 좋네요. 살짝 포를 뜨듯이 자 이렇게 좀 짧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도 나와줄 각인데 아우 시원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 시원하게 가져가 주네요. 아싸 시원하게 가져가 줍니다. 일단은 오늘은 6호든 6.5호든 크게 바라시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포를 뜨듯이 역침을 세팅해 줬을 때 포를 뜨듯이 역침을 세팅해 줬을 때 확실하게 오늘은 조금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슉슉슉 가야 되는데 슉슉슉 안 가냐? 어우 좋습니다. 현재 시간 이제 56분이네요.
현재 시간까지 잡은 게 이 정도. 이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조금 열심히 해서 더 해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여울인데 물이 조금 많이 불었어요. 그때는 뭐 거의 발목, 무릎도 안 되는 그냥 발목에서 조금 한 뼘 정도 수심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물이 많이 불어서 그나마 포인트 여건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없었던 포인트들도 조금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물이 없었을 때는 없었던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들도 좀 생성이 되고, 오늘은 저기 위쪽에 보이시는 여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쭉 계속해서 낚시를 하면은 계속해서 잡혀주겠는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 할당된 시간은 다 돼서 일단 저는 이제 또 서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낚시가 재밌네요. 상당히 재밌고, 이 정도면 뭐 낚시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수심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물이 있었으면 더 좋긴 했겠지만, 항상 아쉬울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억에 더 많이 남고요.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이제 낚시를 여기서 종료하고 조가 확인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나절 낚시해가지고 거둔 조가고요.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오늘. 오늘은 참 여건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낚시하면은 뭐 꽤나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꽤나 많이 잡을 것 같고, 그 중에 이렇게 묵사리 은어들, 좀 이렇게 씨알 좋은 묵사리 은어들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조법도 잘 먹혔고, 조법도 잘 선정한 것 같고, 은어들도 오늘은 뭐 충분히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뿌듯하네요.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고, 또 풍족한 조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남대천 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별로 없네요. 조금 그래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쓸쓸하지 않고 좀 낚시를 하는데, 이 넓은 여울에, 이 긴 여울에 저 혼자만 낚시하니까 참 또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러나 뭐 은어 낚시가 원래 혼자 하는 낚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좋은 물에서 오늘 낚시하고 가서 참 뿌듯합니다. 만족할 만한 조가 오늘 아주 좋네요. 자, 오늘 잡은 은어들 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류로만 가려고 해서 이제 아래로만 파거든요. 자, 오늘 즐거웠다. 오늘 하루 참 즐겁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 일주일 힘이 나겠다. 너네들 때문에. 너도 빨리 가라. 고맙습니다.